습니다. 이 회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건네면서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인사청탁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비서실장을 누가 하느냐를 이렇게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니.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특검팀은 이 회장과 박 전 검사에게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회장이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한 지 3주 만에 장인과 사위는 같은 날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김영근 특검보는 선출되지도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한 사람이 사육을 위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한 의혹에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10돈짜리 근거부기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압수수색 당일 휴가를 냈고 이튿날 국무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CCTV 영상을 열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모두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했다고 전했는데 열람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이자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결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 장면이 담긴 CCTV를 확인하러 온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 1시간 20분 분량의 영상을 본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두 차례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고 특히 2차 집행 시도 때엔 처음부터 속옷 차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집행 거부에 특검팀이 옷을 입어달라, 후배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검사 27년 했다, 영장 집행이 합법적이지 않다면서 자신을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몸에 손대지 마라 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장 허가가 필요한 야간 접견을 여러 차례 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려는 의도이자 불법 소지가 다분한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시선을 자극하는 망신주기 쇼를 벌인 것에 개탄을 일금할 수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형집행법과 정보공개법 등의 위반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CCTV를 열람한 의원들은 영상 자체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캡처 화면을 제공받아 공개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충격에 약한 진흙 벽돌로 지어진 집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두바이 김기영 특파원입니다. 무너진 흙집 잔해를 파헤치며 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건물 대부분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사람들은 피할 틈도 없이 매몰됐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밤 11시 46분 아프가니스탄 동부 난가하르주 잘랄라바드 인근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프간 당국이 집계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800여 명, 부상자는 2,500명을 넘었습니다. 상간 지역 피해까지 집계되면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진원 깊이가 10km에 불과해 지진 충격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잠든 한밤에 지진이 발생했고 진흙 벽돌과 나무로 허술하게 지어진 집들이 무너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수십 년 전쟁으로 사회 기반 시설이 거의 없다 보니 구조와 구호 작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탈레반 재집권 이후 해외 원조가 사실상 중단된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인도로 이어지는 지대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교차하며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2023년 10월에도 아프간 서부 헤라트 주에서
규모 6.3의 강진으로 최소 2,000명이 숨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짓지 않은 인도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인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너무 늦었다였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최근 인도가 관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며 몇 년 전에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인도와의 무역 관계에 대해선 완전히 일방적인 관계였고 수십 년 동안 그래왔다면서 완전히 일방적인 재앙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인도가 미국산 제품에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기업이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They have the highest tariffs in the world, so they export us a bunch of stuff. They won't let us sell to them.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과 인도는 좀처럼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한때 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미국은 인도에 지난달부터 50% 관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25%에 더해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다는 이유로 25%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모디 인도 총리는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러시아와 더 밀착하는 모습입니다. 모디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중국에서 열린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매우 훌륭한 회담을 했다며 양자 협력을 심화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은 최근 인도에 특별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오히려 인도와 중국, 러시아의 관계만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내려가면 시간제나 격일제 급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수지 주변 도로에 살수차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차량마다 한가득 싣고 온 물을 저수지 바닥으로 쏟아냅니다. 인근 하천에서 실어온 물을 강릉시 주상수원인 오봉저수지에 직접 투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민간 살수차와 군부대 차량까지 모두 3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돼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차들. 인근 시군 소화전 등에서 물을 급수해 강릉 홍제정수장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실어 나릅니다. 운반급수에 동원된 소방차는 70여 대, 대용량 물탱크차와 화학차 등이 교체 투입되면서 하루 운반량은 3,000톤으로 늘었습니다. 요 다기능 화학차는 10톤 정도라서 약 한 4톤이 더 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급수 지원할 때 한 번에 더 많은 양을. 이 같은 총력전에도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4.5%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강릉시는 저수율 15% 선이 무너지자 예고한 대로 수도 계량기 용량을 75%까지 잠그기로 했습니다. 또 숙박업소에는 객실의 3분의 1을 축소 운영하고 식당에는 운영 시간을 단축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4만 톤을 참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운반급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한 시민들의 전수 효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는 이런 대책에도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더 떨어질 경우 시간제나 격일제 급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1.7% 올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물가 상승률은 5월에 이어서 석 달 만에 2%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품목별로는 식품과 식품 이외의 품목에서 물가 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식품 물가 지수는 3.9%가 올랐는데 특히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7.1%, 7.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식품 이외의 생활 물가는 1년 전보다 0.1% 내렸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가 열려 소비 쿠폰 지급 방안과 대상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행안위 여당 간사를 맡은 윤건영 의원은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거래일 만에 반등 중이고 코스닥 시장은 나흘 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3.25포인트 상승한 3,156.18에 코스닥은 2.03포인트 오른 787.0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근로자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을 딛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을, HJ중공업과 STX엔진 52주 최고가 기록 중이고 하나오션 역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조선과 기자재주 흐름 좋고 네이버와 HD 현대건설기계, 카카오뱅크 상승 중인 반면 KT와 APR 등 통신주, 일부 화장품주, SK오션플랜트 부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올릭스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94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고령화로 상점이 잇따라 문을 닫는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주택가에 주민들이 힘을 모아 운영하는 특별한 생선 가게가 있습니다. 싱싱한 자연산 생선이 가득한 이곳은 주민들이 함께 만든 생선 가게입니다. 기획자는 전 주민자치회장 다지마 씨와 의류업계 출신 간호 씨. 고령화율이 40%를 넘는 이 지역에서 생선 가게는 10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これ以上させたくないという思いはすごく強かったので 뜻을 함께한 주민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고문은 전직 어부 우에다 씨. 생선 고르는 법, 손질 방법 등을 가르쳐줍니다. 40년 경력의 요리사 마츠이 씨는 자연산 생선으로 만든 어묵튀김을 가게 인기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영 조언은 전직 대학 교수가, SNS 홍보는 16살 레온 군이 맡았습니다. 가고시마에서 매일 직송되는 생선은 200여 종. 맛있게 먹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半身は皮を取っちゃって半身は皮を炙って持ってきますから。 지역 주민들은 이 특별한 가게를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곳으로 키워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2명의 기사가 말을 타고 돌진합니다. 길고 날카로운 창이 부딪히는 이 마상시합은 중세 기사들의 대표 경기입니다. 영국 이스트 서식스에서 열린 중세시대 축제의 현장. 참가자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12세기로 돌아간 듯합니다. 활 쏘기와 도끼 던지기, 직접 화살 만들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중세시대의 하루를 체험합니다. You get a really good insight to things tha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just by reading about. I think reenacting the 12th century gives you a lot of appreciation for the 21st. 토끼고기 요리와 벌꿀로 만든 술이 올라간 중세의 식탁도 경험합니다. 백파이프와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중세의 축제는 최고조에 이릅니다. Living history is such an important way for us to keep in touch with our past. 중세에 지어진 벽돌성 허스트 몬수성의 보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1993년 시작된 이 축제는 이제 매년 사흘간 수천 명이 찾는 영국 최대의 중세 재현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 실크로드 관광이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의 이동을 책임지는 낙타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황금빛이 도는 둔황의 실크로드 사막. 새벽 5시면 아침 식사를 마친 낙타들의 출근이 시작됩니다. 매일 관광객 수천 명의 이동을 책임지는 낙타들입니다. 더운 사막에서의 이동이라 낙타의 상태를 고려해 하루 이동은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다른 낙타와 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当天我们给骆驼还准备了中午洗澡还有下午加餐的这样的一个准备工作 여기에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방역 등 낙타의 건강과 위생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낙타 신호등까지 설치해야 할 정도로 어수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전교육과 낙타 전용 노선 설치로 낙타들의 이동 조건이 좋아지면서 관광객도 더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섬의 페칼롱한 지역. 해수면 상승과 지하수 추출로 인한 지반 침하로 육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이 바닷물에 잠겼고 라쇼 씨는 집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Permanen itu nggak tahu kalau akan terjadi yang seperti ini. Maksudnya abrasi kok semakin parah, terusan land subsidence juga. 땅이 내려앉으면서 해안선이 1km 이상 내륙으로 밀려 들어오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방조제를 짓기로 했습니다. 약 800억 달러를 들여 길이 700km 규모의 방조제로 바닷물 유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Ada yang harus relokasi, mungkin ada yang sekedar tanggulnya tanggul pantai, ada yang harus giant seawall ya. 하지만 완공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는 데다 전문가들은 방조제가 오히려 다른 곳의 침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일본 도쿄의 주택가 도로에서 대낮에 40대 한국인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30대 한국 남성을 하네다 공항에서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쿄의 세타가야 주택가입니다. 주거와 교육 환경, 치안이 비교적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이 지역의 한 이면도로에서 40대 여성이 목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반 만에 숨졌습니다. 一瞬です。わーって聞こえてなんだと思ってパッて外に出たらもう倒れてたので2人ぐらいの人がなんか止血してる感じ。止血してる状況.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도쿄에서 살고 있는 40대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범인은 피해 여성이 나타나는 걸 기다렸다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과 교제 중이던 30대 한국인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사건 발생 3시간 30분 만에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달 29일 일본의 한 파출소에 교제 중이던 남성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상담을 의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경찰은 살인 혐의로 체포한 30대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또 해킹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롯데카드인데요. 고객 정보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으로 1GB 이상의 데이터가 유출된 사실을 어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일부 서버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전체 서버를 정밀 조사했고 서버 3개에서 악성 코드 2종과 웹쉘 5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웹쉘은 해커가 공격에 성공한 뒤 서버에 심어두는 일종의 악성 코드로 추가 공격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이때까지는 데이터 유출은 없다고 판단하고 금융감독원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요일인 그제 낮 12시쯤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1.7GB가량의 데이터가 유출된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롯데카드는 어제 오전 금융당국에 신고했는데 고객 정보 유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조사업체를 통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당사 고객 정보 등 주요 정보의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악성 코드 감염은 최근 예스24와 서울보증 등에서 잇따른 랜섬웨어 공격보다는 더 오래된 해킹 수법입니다. 다만 개개인의 거래 내역과 가맹점 정보 등이 많은 신용카드사 성격상 유출된 정보 내용에 따라 피해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 가입 고객은 올해 상반기 기준 960여만 명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한국 포크 음악의 산실이었던 세시봉. 당시 원년 멤버 4명이 57년 만에 다시 뭉쳐 자신들의 음악을 사랑해준 팬들에게 보답하는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0, 70년대 우리 통기타 음악을 이끌었던 청년들은 이제 노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무대는 1963년 문을 연 한국 최초의 대중음악 감상실이자 공연장이었던 바로 그곳, 세시봉이었습니다. 팝송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 팝송 듣고 싶어서 간 곳이 세시봉이었거든요. 삶의 전부였다고 봤어요. 1969년 세시봉은 문을 닫았고 멤버들은 각자의 음악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렇게 57년이 지나서야 조영남,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이 네 사람은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형님들한테 제가 제안을 했죠.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특히 이번 공연에는 세시봉이란 이름으로 무대에 서는 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얘네들 한 번도 네 명이서 노래한 적이 없어. 내 생각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 내 생애.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은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반세기 넘는 세월을 담아 고별 무대에 선 네 사람. 세상에 위로를 남기는 것이 이들의 바람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그쳤고 지금은 남부지방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경남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5에서 최대 60mm로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은 당분간 이렇다 할 비 소식이 없습니다. 내일은 대기가 불안정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소나기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도 중부와 전라도에 비 예보가 들어있지만 강원 영동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남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남부와 제주도는 낮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가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구와 부산, 제주는 32도로 중부는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진행을 한번 해주겠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최대한 들어가는 만큼 아, 최대한? 네. 너무 쉬운데요? 도와줘. 양이 100g 남는. 고목배, 고목배. 심장, 속, 골. 손은 진짜 털만 빼고는 다 먹는 것 같아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거 없는 헛소문. 나락설? 나락설이라니요? 저와 함께 중국 정치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만데?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는 8배 비싸질 거야. 8배? 생물 자원이 줄어드니까 화장품도 비싸져. 다 비싸져? 머리 아파. 아파? 네 보험료도 오르는데?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기후위기는 비싸다. 점점 커지는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나 전자용수 좀 주세요. 나를 위해 지금부터